네, 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5월로 들어섰습니다. 5월 4일, 5월 5일인데 5월 첫째 주, 글쎄요, 좀 부진마들 편성이라고 할까요? 게이트도 좀 헐렁한 느낌도 있고요. 그렇지만 좀 또 편성이 돼 있는 경우는 또 편성이 좀 꽉 차 있고 그렇던데 약간 좀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첫 경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물론 터질 때는 터집니다. 터질 땐 터지는데 터질 경우는 꼭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잡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있었던 경주를 잠깐 들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교에 대해서 좀 훈련이죠. 훈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은데, 제가 전에 조교의 4대 원칙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다시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조교의 4대 원칙, 뭐 교과서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거의 다 지금 그런 조교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예전하고 이제 그 뚝섬 시대라고 조금 바뀐 게 뭐냐면,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 외국의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조교 내용이 좀 바뀐 집이 많이 있죠. 예전에 이제 그 이황원 조교사라든가 지금 현존에 있는 배대선 조교사라든가 몇몇 조교사들은 그런 좀 바뀐, 그러니까 어떤 교과서적인 게 아니고 그냥 주구장창 같은 패턴으로 조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아직까지는 그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조교의 4대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교의 4대 원칙, 점진성, 개별성, 또 뭐죠? 반복성, 그 다음에 마지막에가 이제 이 과부하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과부하의 원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주에 브레이브 마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0경주에 비바켓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두 마필이 수보가 없었어요. 지난주에 수보가 없었다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그 점진성이나 개별성이나 뭐 반복성이나 이런 모든 조교를 해왔던 마필인데 왜 안 했을까요? 그런 것들은 어떤 그 개별성입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개별성으로 가는데, 그동안은 가부와 그 브레이브 마 같은 경우는 강도가 너무 강했었고요. 제가 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린 것던 거고, 비바켓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강도를 강하게 왔었는데 아주 짧게 하면서 가볍게 스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 쓸 힘을 남겨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그 두 마필을 강하게 좀 어필해 드렸었는데, 자, 그런 겁니다. 물론 정상적인 조교도 필요하죠. 기본적으로는 점진성이라든가 반복을 한다든가 이제 어린 마필들에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아프면 또 개별성, 그러니까 그 말에 맞는 체구가 작은 마필, 큰 마필 맞는 그런 조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서울경마 책에 보면은 어떤 그 직전하고 3회 그 조교를 비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오늘 좀 조교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 5월 첫째 주인데 5월 4일 토요경마 승부처라고 할까요? 뭐 추천 경주인데 8경주, 9경주, 11경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지난주 마지막 경주 있죠.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 1군 경주였었는데 스파이스하고 매직나이트가 들어왔죠. 스피더스하고 매직나이트가 입상을 해서 고배당이 터졌는데, 제가 그 경주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기만 믿을 거 하나도 없다. 인기만 믿을 거 하나도 없는데 승군전인 스피더스가 입상을 했고 부진마인 매직나이트와 같이 입상을 하면서 고배당이 터졌습니다. 저 게시판에 어떤 분이 제가 이런 여기 UCC 동영상을 보시고 아마 이제 뭐 이렇게 부진마들을 엮어서 적중시키신 모양인데,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그런 경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는 경주가 있어요. 매직나이트 제가 여러 번, 2번인가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근데 너무 부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차 추천해 드리긴 너무 마음속으로는 갖고 있지만 재차 또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추천을 안 해드렸었는데, 그런 경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경주들은 제가 앞으로는 이 경주는 모르겠습니다.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막권을 구입하시라, 배팅하시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이 경주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는 경주는 그냥 넘어가면서 오늘 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9경주, 11경주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경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입니다. 국내산 5군 암말들 13마리 꽉 차 있는데 장상공주 있고요. 2번마 13번마 태양의 여신이 있습니다. 능력으로 보면 두마필이 앞서 있죠. 출전 주기가 11주 7주인데 태양의 여신은 지난번에 출전을 하려다가요, 4월 둘째 주인가에 출전하려다가 조교를 포기했어요. 조교가 약해졌죠. 이런 마필들은 등치가 크기 때문에 체중 변동, 늘어나는 것, 물론 겉보기에는 좋습니다. 껍데기는 좋은데 아마 그런 것들이 경주에 알게 모르게 이제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하트 존스가 있습니다. 이 마필은 지금 5군에 와가지고 지난번에 입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상대가 제일 잘 나가 빼놓고는 없었어요. 파이어볼러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이 경직된 몸놀림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 상대가 좀 약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경주에 태양의 여신이나 장상공주의 현장 컨디션을 모르고는 배팅이 안 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인기권에 있지만 부진만, 나머지 마필들은 부진만데 인기마들이 약간 현장에서 컨디션을 봐야 되는, 아직 뭔가 공백기를 갖고 있거나 좀 조교 내용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컨디션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 국내산 6군 마필들입니다. 자, 이 경주는 제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공략을 좀 거래드리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자, 1번마 장수 파티 있죠. 그 다음에 라카디마 있습니다. 이 마필들이 인기권에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 이제 늦가게 데뷔를 했던 마필이죠. 2번마 늘푸른 스카이인데 직전에 두 번을 이제 데뷔전을 1300을 뛰었어요. 이제 4살짜리이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상당히 빠릿해졌어요. 근데 이 마필이 체구가 490kg가 달하는데, 490kg에 달하는데, 체형이 좀 얇아요. 얇고 체구가 높습니다. 이런 마필들 대부분 뛰는 걸 보면 걸음이 느립니다. 느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단점을 갖고는 있는데, 이 늘푸른 스카이가 최근에 와서 상당히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조교 내용도 좀 달라졌죠. 거기다가 이 수영 조교를 시켜서 그런지 상당히 몸이 부드러워진 그런 모습을 조교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이 늘푸른 스카이가 전개를 한 걸 보면 1번 게이트에서 붙들고 나옵니다. 조금 동떨어졌다가 라스트에서 이제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힘은 그만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1200m고요. 장수 파티라든가 라카디마 이런 마필들이 약간 뭔가 부족해요. 뒷심도 약간 부족하고, 이 제구개별도 역시 몸놀림이 빳빳한 그런 마필인데, 자, 그래서 이제 12번마 이 시공을 넘어서 같은 게 선행을 가면 버틸까? 근데 이 마필도 역시 고개 높은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버티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서 주시해야 될 마필은 역시 2번마 늘푸른 스카이다. 56kg 부담 중량이지만 최근에 와서 상당히 좀 컨디션이 좋아졌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이 2번마 늘푸른 스카이를 현장에서 컨디션만 매치가 된다면 역시 뭐 이제 믿을 수 있는 마필은 1번 장수 파티와 4번 라카디마 두 마필밖에 없다. 나머지 마필들은 뭐 이렇게 제구개별도 직전에 입상을 했지만 지난주에 명작이 꼴찌 온 걸 보면 또 제구개별이 라스트에서 뭐 거의 걸어오다시피 했기 때문에 얘가 잘 뛴 건 없어요. 남들이 못 뛰었기 때문에 입상을 했다. 결국 그나마 조금 더 능력 우위를 갖고 있는 마필이 1번, 4번 장수 파티와 라카디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이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3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3살짜리 암말 경주인데 역시 이 경주도 조금 그렇게 쉬운 경주는 아닙니다. 일단 뭐 신마, 송암질주, 수성비비가 있고 굿너키가 있는데 역시
모델 오브 시티가 너무 뒤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늘 푸른 아침은 선행인데 쓰는 마필. 이 마필이야말로 이제 아까 늘 푸른 스카이 이경주에서 말씀을 드렸던 늘 푸른 스카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체형이 거의 비슷해요. 약간 이 마필이 좀 등치가 좀 벌어졌다 그럴까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 어깨가 쫙 벌어졌다 그러죠. 그런 체형을 갖고 있는데 이 동체하고 하체하고 조금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지구력이 없습니다. 아직 어리고 좀 힘이 안 마리고 또 휴양을 했고 이경주에 선행을 나선다 치더라도 어떤 조건이 좋아야 돼요. 뭐 불량주로라든가 다른 어떤 조건이 같이 좀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주중에 뭐 목요일 오후인가요? 비는 좀 왔는데 주중에 뭐 이렇게 뭐 날씨 좋다라는 쾌청하다라는 그런 예보가 있기 때문에 그 불량주로는 아닐 것이다. 여기 이제 6번 허니 캠프가 있죠. 직전에 제가 이제 과감하게 이제 꺾어드려서 우리 블랙슈터를 축을 해서 이제 쌍복 승시 플라이 레전드 거의 주력으로 적중시켰던 경주인데 그 전에 허니 캠프가 이길 때 보면 간신히 이겨요. 직전에도 플라이 레전드랑 블랙슈터가 잘 뛴 게 없어요. 허니 캠프가 잘 뛴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 경주에선 얘보다 더 잘 뛰는 마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허니컴프를 좀 축으로 공략할 수가 있는데 오늘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이번만 늘 푸른 아침이 지금 순발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성 비비가 참 주행 심사를 보니까 순발력이 좋아요. 조교 양이 상당히 지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마필들이 이런 편성에서 갑자기 선행을 나서면 아주 쉽게 뛰어버릴 수가 있어요. 쉽게 뛰어버릴 수가 있는데 과연 이 늘 푸른 아침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이제 숙제가 되겠죠. 그래서 후착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마인 뭐 송암질주 이런 마필들을 좀 공략하기는 그렇고 울미어 겨자먹기지만 뭐 모델 오브 시티를 꼭 가져가야 된다면 이 경주는 메리트가 없는 거죠. 배팅에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떤 복병마를 찾아야 되는데 복병마가 그렇게 배팅의 메리트, 위험성이 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 경주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4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3세마 마령 경주인데 이 경주도 마찬가지죠. 이제 미라클데이가 있고요. 추원킨이 있고 이런 마필들이 실수를 해야 이제 가람준이나 특명작전 11번, 12번 이런 마필들이 오는 건데 다른 마필은 없어요. 과천축배 그렇죠. 헬로스키 너무 체구가 작아요. 직전에도 보니까 성질이 아주 칼칼해가지고 유미라 기수가 좀 말이 초반에는 많이 끌어요. 근데 이런 마필들은 말하고 기수하고 싸우다 보면 라스트에서 거의 무너지게 마련이에요. 제풀에 지친다 그러죠. 초원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직전도 그렇고 2월 23일 날 입상할 때도 뭐 사실 뭐 쥐어짜다시피 왔잖아요. 선행을 놔가지고 마지막에 카네데리우에 덜미를 잡혔는데 좀 그렇고요. 역시 자력보다는 상대가 못 뛰어주기를 좀 기대하면서 좀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배팅의 전략보다는 이번만 미라클데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을 뭐 믿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경주에서는 믿어야죠. 근데 이 마필도 보면 한 470kg짜리 맞을 때 이 점도 운동을 안 해요. 유연성이 전혀 없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이상혁 교수가 라스트에서 이렇게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는 상대를 상당히 악하게 만났고 제가 뉴터치를 추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략해 드렸던 그런 경주였었는데 자, 아무튼 뭐 오늘 박태정 기수에다 2번 게이트 1000m 뭐 그냥 뭐 인정하고 공략을 해야 되는데 뭐 저배당인데요. 먹을 거 없는 데다가 뭐 이렇게 크게 배팅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나머지 마필 뭐 잠재력 측면에서도 골라내기는 어려운 경주입니다. 8번 블링블링이 있는데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필이 약간 파인기도 좀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미라클데이와 초원킨 두 마필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경주거리 1200m 5경주입니다. 혼합 4권 3세 이상마 마련 경주인데, 참, 이 경주도 이제 좀 분산 배팅만 안 되면 해볼 만한 그런 경주인데, 분산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주가 됐어요. 자, 1번 라이언 특급인데, 자, 이런 마필들은 제가 이제, 가차 없이 꺾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올 때 오더라도 배팅에서 묘미가 뭡니까? 인기막 꺾고 복병만 찾아서 배팅하는 게 묘미인데, 일단 러시포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직전 경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그 러시포스와 같이 주행 심사를 받은 쌍두비마나 담양미소 뭐 이런 마필들은 다 단거리로 갔는데, 얘는 장거리로 올 것이라고 제가 예견을 했고 왔습니다. 1400에 왔는데, 왜냐하면 주행심사 때 상당히 그 순발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힘은 좋은데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단거리에서는 안 되죠. 장거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를 늘려갈 수밖에 없는데, 의외로 지난번에 빨랐어요. 물론 기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이 좀 늦었다라는 얘기인데, 뭐 오늘이라고 뭐 빠를 일은 없죠. 그렇게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러시포스가 분명히 이번 게이트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308에 있지 않습니까? 1번 게이트를 2번이나 받아가지고 인기권에서 졸전을 펼쳤거든요. 모래를 맞으면 껑충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안쪽 게이트인데 직전에 뛰는 거 보니까 그런 그 단점은 없어요. 물론 외곽으로 좀 나오긴 했지만, 아직 뭐 모래 적응을 못했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러시포스가 지금 1200m인데 뭐 적정거리죠. 직전에 1400은 너무 길었고 적정거리인데, 아마 이제 선두권에 합류해 갈 겁니다. 그만큼 많이 좀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스피드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고. 자, 3번 스마트 특급입니다. 정말 이런 얘기는 하나만 한데, 기다렸던 마필인데 놓친 때가 제일 아까워요. 정말 이런 마필들은 체구는 작지만 제가 유연하다 이런 말씀을 매번 드렸었고, 대한강구는 아직 멀었고요. 리얼 챔프 컨디션 저조하고요. 담양미소 역시 이런 마필들이 이제 1200에서 좀 유리하다라는 얘기죠. 담양미소 같은 경우 직전에 1000m에서 따라가다 볼일 다 봤잖아요. 뒤에서 헤맸는데, 단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북새명가가 선행을 가는데 얘가 1200을 늘었기 때문에 버틸 것이냐? 얘가 못 버티면 날라올 수 있는 담양미소나 스마트 특급이다. 러시포스를 축으로 공략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기에 스마트 특급이 지난번에 입상을 했다 그래서 인기를 많이 차지할 것 같지만, 러시포스가 1400을 뛴 게 있고요. 걸음발이 틀리기 때문에 역시 이번 경주에서는 러시포스를 축으로 공략하는데, 선행인 북새명가냐, 스마트 특급 담양미소냐, 뭐 리얼 침프요? 조교 안 했기 때문에 아직 그 지난번에도 보니까 약간 파행기를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런 게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조교 강도를 높이지 않았느냐, 높이지 못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역시 뭐 스마트 특급이나 뭐 북새명가 이런 마필들이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면 역시 러시포스를 축을 해서 어떻게 폭을 좁혀서 공략을 하느냐가 관건인 경주가 5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경주 거리 1400m 6경주입니다. 그래서 5군 3세 이상만데, 자, 1번 대왕이 있고요. 직전 경주에 제가 이 마필을 좀 추천을 못 해드렸고요. 뭐 처음 뛰고 그 주행 심사 때 힘으로만 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제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 힘으로 뛰었죠. 힘으로 뛰었습니다. 뭐 이렇게 마체를 보면 유연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뭐 이렇게 리듬을 잘 타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여기 또 하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4번 선주공주인데, 이게 이제 제가 지난 3월 17일 날 적중시켜드렸던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그때 그랬죠.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컨디션이 좋으니까 따라 나오잖아요. 이마필이 원래는 컨디션 나쁠 때는 거의 바닥에 있는 거예요. 스타트 활용 타임이 15초가 넘어가는 마필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14초 6에서 14초 1, 지난번에 14초 0.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마필이
거기다 자기 습성이 취입인데 이하나 기수가 빨리 나오니까 에라 욕심내서 선행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만큼 단 100m, 50m, 100m 그거를 무리를 하면요 라스트에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필은 취임하기 때문에 습성대로 자기 습성대로 타줘야 되는데 이렇게 잠깐 무리하면 라스트가 안 나오는 부분,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하나 기수가 2번 실수는 안 할 겁니다. 이 이하나 기수도 보면 좀 여자 기수지만 뭐 전개나 뭐 다부진 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실수는 안 할 겁니다. 자, 9번마 컨트리 드리머입니다.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직전에 이제 선주공주를 이겼죠. 근데 그 이기는 과정을 보십시오. 선주공주가 만약에 무리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컨트리 드리머는 졌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간신히 땄는데 이 컨트리 드리머의 그 단점이라면 좀 몸놀림이 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발력이 좀 떨어지고요. 근데 힘으로 꾸준히 뛰는 스타일이에요. 뭐 순발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라스트 스피드를 그냥 쌈박하게 내는 것도 아니고 선주공주가 실수만 이번에 안 하면 역시 이제 유경주에서 인기권인데 입상권인데 대왕이 문제죠. 여기서 이제 1번, 4번 컨트리 드리머까지 대왕, 선주공주, 컨트리 드리머 메리트 없죠. 역시 한 수 위의 전력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송워리어가 있는데 이마필은 믿지 마십시오. 고개도 높고요. 뒤에 파행기가 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강자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난번 상대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좀 강자 좀 경험이 필요하다. 1번, 4번, 9번인데 대왕이 최근에 와서 이제 조교 내용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선행마인 허스트 캠프와 같이 동반 습보를 했는데 금마필하고 거의 대등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마필 어떤 컨디션을 좀 매치를 시켜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략을 하실 것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6경주였습니다. 자, 7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입니다. 정말 어려운 경주죠. 9마리 중에 완주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소리 농담 삼아서 전부 다 뭐 거의 걷다시피 해서 오는 마필들인데 지금 핵심은 카디프 한이죠. 이 카디프 한이가 지금 전부 다 느린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번에는 선행을 한번 시도를 할 겁니다. 뭐 제대로 한번 선행 시도를 할 텐데 얼만큼 버티느냐. 역시 이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호크잉의 새끼예요. 이 호크잉의 혈통인데 덩치는 상당히 좋아요. 이 호크잉의 혈통들이. 근데 전부 다 몸놀림이 뻣뻣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무기력한데 실격당했었죠. 자, 오늘 한 마리만 딱 소개시켜드리면 그러니까 조교로 가는 겁니다. 말의 능력이 아니라 1번 성신시티입니다. 왜 이렇게 조교를 열심히 하라 이렇게 좀 했더니 이런 경주가 있었네요. 근데 3세마 국내산 육군 3세마 9마리 출전했는데 글쎄요 좀 부진마들 편성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육군 제일 하위군 자원이 이번 주에는 좀 부족했어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성신시티는 이미 알고 조교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역시 이제 선두권과 얼마큼 합쳐서 가느냐, 그러니까 바짝 따라갈 수 있느냐 관건인데 다른 마필들이 다 늦기 때문에 1번 게이트라면 충분히 사정권 안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라스트에서 이제 좀 버티게 들어갈 거고 카디프 한이가 이제 얼마큼 버티느냐. 배팅은 1번, 3번 뭐 이런 순서대로 갈 수 있겠지만 역시 이제 부진마들이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요 강도를 좀 낮춰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또 하나의 복병마는 2번 알티우스죠. 알티우스 곱등이라 그럴까요? 이 기꼬에서부터 엉덩이로 가는 뼈가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뭐랄까요 약간 들어가야 되고 우리 안장을 얻는 자리가요. 근데 이 말 가끔 보면은 이렇게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마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뒷다리 들어오는데 아마 조금 부자연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라스트에서 어떤 자기 걸음을 다 못 내요. 마른 뒷다리로 뛰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앞다리는 방향 역할밖에 안 해요. 그 뒷다리가 차줘야 앞다리가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겁니다. 앞다리를 뻗어서 뒷다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뒷다리를 차야 앞다리가 뻗어 나가는 거죠. 그 뒷다리 역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 말을 보는 요령에 보면은 뭐 얘기가 딴 데로 가는데요. 엉덩이가 후구가 큰 마필들 이런 것들이 좋은 이유가 그만큼 오래 뛴다라는 얘기입니다. 힘이 좋다라는 얘기죠. 엉덩이가 빈약하면요 오래 못 가거든요. 아무튼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마필로 좀 압축해서 공략할 수가 있는 경주인데 위험하다, 부진마들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700m 8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 드리는데 혼합 3군입니다. 왜 추천을 해드리느냐? 언비테이블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 다 지난 경주는 안장이 좀 변이 됐다. 좀 앞으로 밀렸죠. 예, 이 밀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앞에 기꼬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목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목이 낮은 말들, 또 기꼬가 없는 말들은 안장이 이렇게 기수가 딱 제어를 할 때 안장이 자꾸 밀려요 앞으로. 그럼 기수가 타기가 좀 불편하죠. 근데 이 마필은 그런 마필이 아니고 직전에 뭐죠 박현우 기수가 제어를 심하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제어를 하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부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손가락으로 이 말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발을 앞으로 쫙 뻗어가지고 어깨로 이 팔로 말을 제어를 해요.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말이 힘이 좋으면 기수가 그럴 수밖에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손가락으로 눌러서 말의 고개를 내려주는 게 기수가 해야 되는 역할이겠죠.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9일 날은 외곽으로만 탔어요. 조금 의심스럽게 말을 탔죠. 글쎄요, 이마필이 모래를 맞으면 안 뛰나요?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외곽으로 타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외곽으로 돌았다는 게 좀, 제가 뭐 그런 걸 뭐 탓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조금은 뭔가 좀, 전개상에 좀 매끄러움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오늘 1.5km 불었는데, 아주 컨디션 좋습니다. 그 당시 3월 9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마필은 뛰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강하게 좀 어필해 드렸었는데 아쉬움이 남았었고요. 직전 경주는 안장이 밀렸고 이제 축은 있는데 후착이 누구냐가 관건이죠. 완승불패. 여러분들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기수의 능력이 좋아도 말의 능력이 안 되면 그거 우리가 속된 말로 얻고 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완승불패도 물론 직전에 마지막에 한번 날라오더라고요. 근데 라스트 직선 중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의 뒤에서 경주를 펼치다가 조금 늦게 발동이 걸렸는데 일단은 뭐 그런 것들로 봐서 어떤 그 가능성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이제 조선명장입니다. 조선명장 3살짜리인데 참 이마필은 발 쓰는 것만 빼놓고는요 어디 하자가 없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딱 세워놓고만 보면 거의 명막감입니다. 인류막감이에요.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다시 한번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마필은 어떤 다른 부분들, 뭐 발굽이라든가 뭐 다른 부분들을 좀 한번 좀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한번 이 조선명장이 여태까지 이렇게 그 병합 쪽이라 그러나요? 동반 스포를 해본 적이 제 기억에는 몇 번 안 되는데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제 소속주의 혼합 1군 마필인 치치러너와 같이 병합 쪽을 했다. 자, 디바인 스펠 뭐 선행 나서도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직 골드도 선행마가 있고 요동보물수도 있고 디바인 스펠이 간대는 보장도 못하고 마그나 어필도 일단 검증이 필요해야 돼요. 직전 경주에 뭐 아베 기수가 조금 뭐 말머리를 좀 뭐랄까요 좀 강하게 하진 않았지만은 나스에서 안으로 기댔어요. 그만큼 힘을 안 배갖고 나왔으면 정상적으로 정주행이라 그러나요? 똑바로 뛰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고 역시 노블볼트 이런 마필 그렇고 그래서 볼 수 있는 마필이 조선명장인데 이 파랑주의부도 직전에 폭주를 했죠. 그것만 아니라면 가능성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자 오늘도 선행을 나설 거냐 이게 관건이죠. 선행을 나선다면 역시
좀 꺾고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마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언비터빌 축은 있는데 후차권에서는 추위권의 조선명장이냐 앞에 가는 파랑주의보냐 두 마필로 좀 압축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고 구경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 3세 이상마 별정 경주. 센탱크가 3주 만에 나오고요. 여기는 그 말씀드려요. 어차피 뭐 뉴알파도 지금 이 점두가 안 되는 마필이고 직전에 선행 가서도 무너졌죠. 이 점두가 안 되면요 선행을 가도 무너지기 십상해요. 그다음에 엘레나도 지난번에 이제 늦발을 했고요. 과천비상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등치가 470kg인데 발굽이 작아요. 그래서 이 등치에도 자꾸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마필이 지금 광교비상이라는 마필이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째 조금 이따 나오는데 같이 동반 스포를 하면은 순간 탄력이 대등해요. 그래서 조교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훈련 관찰하는 사람들 속기 딱 좋은 마필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그 치명적인 단점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아주 배팅하는데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길 때 이긴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아주 상대가 약했을 때 이렇게 좀 이겨주는 그런 마필이죠. 그것도 앞에 붙어가지고 상대가 좀 자력보다는 상대가 무너져줘야 되는 상황인데 뭐 오늘 허스트 캠프도 있고요. 얘가 뭐 선행을 나선다라는 것은 좀 비양말리도 있고 눈 깜짝이 있고요. 상석 빠르기 때문에 과천비상이 여기서 선행을 나서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센탱크인데 직전보다 1.5kg 늘었죠. 상대가 좀 강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라스트에서 좀 걸으면 무너졌지만, 근데 이 마필도 이제 거의 어떤 본색이라 할까요? 능력이 조금씩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직전에 마지막에 썸싱급과 병합 중에 좀 격차가 좀 벌어지죠. 그다음에 대마형입니다. 대마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지금 이 마필이 계속 2번이나 입상을 하는데 아마 이제 2번을 끝으로 해서 지금 승군을 하나요? 3착 승군이기 때문에 아마 죽기 살길 겁니다. 근데 이 마필도 보면 이 발굽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약간 그 외향이라 그러죠. 지세가 외향인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들면 오래 뛰면 데미지가 자꾸 쌓이죠.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도 다음번에는 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오늘 뛰는 걸 잘 보십시오. 얼만큼 뛰나. 근데 지난번에 보면 과천비상하고 뛰었는데 무악, 과천비상, 엘레나 이런 마필들이요. 상당히 약했어요. 근데 오늘도 센탱크나 뭐 여타 마필들, 허스트 캠프가 이제 어떻게 뛰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대마용까지 뭐 컨디션이 아직까지 좋기 때문에요. 좀 무시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센탱크를 축을 해서 공략을 하는데 허스트 캠프가 어떻게 나오느냐입니다. 따라가느냐, 빠른 마필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느냐 관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이제 대마형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공략할 수가 있는데 메리트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제 구경주는 메리트가 좀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갈 수가 있는데 제가 이 경주를 이제 두 번째 추천 경주를 삼은 이유가 현장에서 좀 말을 보려고요. 이 백운산성입니다. 사실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없는데 10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 발이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예전에 입상했을 때의 그 걸음들을 다 들춰봤는데요. 상대도 약했었고요. 뭔가 결정타가 없어요. 결정타가 없는데 지금 제 머릿속에 워낙 조교를 많이 했고 컨디션이 좀 박혀 있어서 그런데 요 마필은 제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체크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는 백운산성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10경주입니다. 국내산 3권 3세 이상마. 뭐 광교비상 이제 나왔죠? 나왔는데 이런 겁니다. 조금 아주 정확하게 했죠. 정확하다 그러면 좀 그렇고
자, 지난번에 이제 2번 게이트에서 딱 붙들고 나오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따라가야 된다. 인젠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래 맞는 걸 좀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지금 데뷔 전부터 계속 선행을 4번을 가서 4번을 다 이겼어요. 다 이겼고 직전에는 딱 따라갔는데 물론 이제 그 4월 초에 1일과 2일에 주로에 모래 교체를 해가지고요. 아직 어린 마필이 그런 그 뭐랄까 적응이 조금 안 돼 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래도 잘 뛰었잖아요. 라스트에 조금 무너지긴 했고 무명인 와일드캣에게 덜미를 잡히긴 했지만 뭐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도 아니고 라스트에 걸음만 무너졌다는 것뿐이지 그런 것들은 조교로 훈련이나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좀 극복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광교비상의 능력은 잠재된 능력은 갖고 있다. 축으로 한번 공략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킹덤 레이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브레이브마를 말씀을 드리면서 문세영 기수가 탔던 게 뭐죠? 그런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컨셉 리처블이요. 결정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번 게이트에서 결정력이 없어요. 금하필이 문세영 기수가 잘못한 거 없어요. 정말 최적의 전개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가 조금만 강해지면 그렇게 라스트에서 무너집니다. 앞이 빠르든, 그러니까 순발력을 갖고 있든, 라스트에서 어떤 침력이 뭐 발군이든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근성을 갖고 있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브레이브마를 꼽아놓고서도 그런 컨셉 리처블을 제가 자르지를 못했다는 게 워낙 그러니까 능력마가 아니고 인기마일 뿐인데 그런 것들을 함부로 못했다는 게 함부로 자르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운데요. 자, 아무튼 이경준 킹덤 레이스가 지난번에 이제 유승환 기수가 바닥에서 올라왔고요. 이제 좀 복병마로는 정상예찬인데 조금 이경주도 이제 메리트가 없어요. 광교비상을 추구를 해서 2방 가가지고는 사실 먹을 게 없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경주 11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핸디캡이고요. 1800이고요. 자, 이 경주를 추천 이유로 삼은 이유는 첫째는 통제사를 빼놓고는 다 나이가 먹었다는 거예요. 탑포인트 9살이죠. 골든노조 7살. 나머지 마필도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그 뭐랄까요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을 뛸 수 있는 마필. 그러니까 기복을 보이는 뭐 여기 태왕성, 캐피털성, 강철장사, 장비사랑 뭐 이런 마필들 빼놓고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자기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이 실버웨이입니다. 실버웨이. 근데 이 탑포인트도 지난주에 상금 부족으로 떨어졌죠. 이 골든 요드도 지금 4주 만에 나오는데 조교 일정이 조금 짧아요. 물론 강도는 뭐 이렇게 얼추 올려놨습니다만은 약간 짧고요. 그 다음에 이 통제사도 3주 만에 출전해서 컨디션은 유지하고 있지만 직전에 문세영 기수가 어떻게 탔습니까? 선행 안 가고 붙들고 나와서 이제 취입을 시도했는데 라스트에서 안으로 기댔어요. 기댔다는 것은 역시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마필이 뭔가 완성도가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인데 오늘 실버웨이가 52kg고 1900도 아니고 뭐 1400도 아니고 딱 1800이에요. 그러니까 한 발 쓸 수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거리기 때문에 자, 이 실버웨이를 한번 축으로 공략을 하는데 실버웨이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상금 부족으로 지난주에 출전 낙오됐고 그만큼 훈련이 조금 늘었습니다. 유승환 기수라면은 그 힘한배 이런 것들을 잘 하기 때문에요. 너무 해서 탈이죠. 너무 해서 탈인데 괜찮습니다. 이경주가 이렇게 뭐 통제사라든가 빠른 마필이 없지 않습니까?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실버웨이를 축으로 공략하는 건데 일단 뭐 기본권에서는 통제사, 탑포인트, 골든노조 이런 마필들이 한 수 위죠. 좀 다 다른 마필들은 중하이 클래스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은 그래도 나이가 있어도 탑포인트나 골든노조 뭐 이런 마필들이 상위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통제사는 뭐 기본적으로 아직 젊기 때문에 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4번마 실버웨이를 축으로 공략한다. 뭐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11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4일 토요일 경마 모두 마쳤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경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윤곽이 드러나는데요. 인기마 경주가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꼭 보면은 이건 쉽다라고 했을 때 복병마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예시장이나 윤승이나 그다음에 어떤 조교의 매치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더 한 번 더 쳐다보시면 그만큼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5월 4일 토요일 공마 예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